안녕하세요. 나눔과 배려 현장 박정인입니다. 오늘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며 이 변화를 주도하는 협회라는 슬로건으로 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 장애인 복지의 발전과 도약을 꿈꾸는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12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장순욱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12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예. 어떤 포부를 갖고 또 요즘 어떻게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그 선거 기간 중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관장님들 찾아뵙고 많은 그 저희의 앞으로 향후 장애인 복지관 협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제시했었고요. 네. 선거 당선된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잘 앞으로 제가 임기 중에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을 근 시간 안에 만나시고 다니셨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지난 제가 그 4년간 협회장으로서 임기를 성실히 수행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칭찬과 앞으로도 새롭게 회장에 당선이 되면은 협회 기관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수용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장애인 복지관들의 대변자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요.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의 도대체 역할은 무엇인지, 회장이 그러면 상주하고 있는 회장인지, 아니면 뭐 다른데 관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어떤 곳인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저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아마 그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한 장애인복지관들이 서로 소통하고 지방과 도시, 농촌과 또한 도시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복지관과 관련된 뭐 협회가 또 그 종류별로 또 있고요. 장애인 복지관 협회가 이제 또 그 중심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어떤 사업을 그동안 그 협회가 끌어왔는지 또 전임에 계셨기 때문에 네. 예, 지금까지 어떤 역할, 어떤 사업을 펼쳐오셨는지요? 네. 많은 일들을 해왔죠. 저의 전임 회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장애인 복지관의 어떠한 현안 문제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또한 현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어떤 서비스 전달 체계나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또한 요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집단과 집단, 개인과 집단, 개인과 개인 어떤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그 갈등을 풀어간다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항상 요즘 대두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 것은 기관과 기관 또 개인과 개인 어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찾아가서 소통을 통해서 듣고 많은 부분을 듣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취했습니다. 장 회장님만의 어떤 지금 이제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로 또 시청자분들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동안 이 협회 운영을 하면서 나의 소통의 장점은 어떤 거다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그 인생의 철학은 네.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제 그 어떤 문제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먼저 겸손하게 다가가고 그러면서 저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했을 때 네. 그런 분들이 쉽게 또 수용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저의 장점이라 한다면은 일단은 겸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겸손 속에서 소통을 또 네. 이렇게 잘 하시는 장성우 회장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협회에 대한 전반적인 앞에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또 복지관의 관장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어디 복지관의 관장님을 하고 계신지요? 예, 저는 그 서울시립 남부장애종합복지관에서 네. 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관장 일 해야 되고 또 협회장까지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그 미안한 마음으로 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다른 또 장애인복지관 그 직원들을 생각을 네. 좀 하자. 내가 그런 측면에서 좀이라도 복지 이런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앞으로 노력하겠다. 좀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더 큰 어떤 일들 하는 것이니만큼 좀 이해를 좀 부탁한다. 그러면서 좀 다독거리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또 수행하시는 관장님으로서의 역할, 또 이제 중앙에서 집행부로서의 회장으로서의 역할, 참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저는 되게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또 현장에 계시다 보면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그게 결국은 또 전국에 있는 이 협회 회원들과의 어떤 또 소통의 창구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또 뭐 각 복지관의 관장님들끼리의 어떤 소통도 있지만 네. 그 사무국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부장들의 어떤 소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통을 통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을 저한테 직접 전달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제 또 이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건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그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그 분들께서도 많이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격려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관 관장이 네. 전국협 회장이다. 네.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앙협회 회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의 어떤 욕구나 그다음에 어떤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또 중앙의 집행부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어떤 이득이 되지 않으세요? 물론 되죠. 네.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관장과의 대화라든지 네. 또 그 메모를 통해서 네.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함을 수시로 네. 개방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소통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제가 중앙협회 회장으로서 일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협회 회장님으로서의 어떤 또 그
어떤 접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좀 복지관과 어떤 좀 자연스러운 질문을 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나 의료 접근성에 대한 어떤 그런 보장을 위해서 이 장애인 건강권 법 등의 이제 시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어떤 고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장애 등급제 같은 경우는 수없이 수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이제 장애인 건강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회장으로서 고민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을 매일같이 보시고 또 이용자들을 보시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먼저는 이제 장애인 그 이용하시는 그 당사자분들을 눈높이에서 이 등급제 폐지나 건강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혹시 서비스 장애인 당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과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중앙협회 회장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임기 중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어떤 한 축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수많은 교류를 통했고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 복지관의 어떤 그 역할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건강증진법 관련돼 가지고도 굉장히 사회적인 특히 장애인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관심이 많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는 분이 의료적인 서비스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의료적인 서비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번 공약 사업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오셔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뭐 보건소나 이런 거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가 임기 중에 정부와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이 시도 광역 단체와의 또 어떤 조례적인 부분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료 서비스, 예방적 차원, 뭐 모든 것 사실 좋습니다. 근데 지역 간의 그 장애인 복지관의 또 지역 간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인증제라든가 어떤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간의 그 평가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또 그것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개선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셨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단계이거든요. 인증제라든가 평가라든가 그 공약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을 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리고 평가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 사업 중에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평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사회복지 기관이나 뭐 일반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평가가 그 해당 기관에서는 편한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지난해에 평가 관련된 그 논문을 썼습니다. 했는데 평가의 필요성이 보통 한 거의 80% 가까이가 평가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하지만 평가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 지금처럼 어떤 그 평가의 어떤 그 문항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보자.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 중에 그 평가의 지표, 평가 문항수를 대폭 줄여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지표를 개선해 나가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지역 간이나 어떠한 그 장애 유형 간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근본적으로 방법론적인 접근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왜 이게 그 잘 정리가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될까요? 제가 보면은 일단 다른 사회복지 기관들의 의견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장애인복지관 쪽을 좀 살펴보면은 이 평가가 초기의 평가는 사실은 나만을 위한 평가가 됐었습니다. 네. 우리 복지관만을 위한 평가.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어떤 이런 받고 싶어하는 어떤 욕심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그건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정말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았었나. 즉 평가를 위해서 복지관의 어떤 사업들이 맞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평가를 누구를 위한 평가인가라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기관을 위한 평가가 아니거든요. 평가는 결국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개선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취재 중에 느낀 바는 그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어떤 그 고유의 특성을 살려가는 개별적인 그 사업을 펼쳐나가는 곳이 많더라고요. 어느 복지관은 발달장애 영역을 좀 더 특화시키고 또 그 안에서 체육을 더 이제 활성화시킨다거나 이런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하면은 장애 유형의 구분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특성을 살려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 복지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역할에 분명히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복지관은 정말 발달장애인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한 어느 복지관은 또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체육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은 보라매 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 장애인분들이 공원에 많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평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녹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촌이나 농산어촌이라고 좀 하는데 그런 복지관과 도시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복지관과의 평가의 어떤 차별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 복지관은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게끔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인증제나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면서 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드린 겁니다. 좀 더 알고 싶어서요. 이제 다음 질문은 좀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사나 이제 등등의 근로자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복지사협회 서사역 같은 경우에 종사자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자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이제 협회 차원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장애인복지관 협회에서의 어떤 이 종사자들의 처우나 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이끌어가고 계신지요? 네. 정말이지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됐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열악한 분위기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협회 회장으로서 네. 말씀드리면은 좀 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선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경우가 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선발이라는 기준을 없애고 누구나가 참여하고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뽑자. 이렇게 이제 해서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다른 복지관에서 이제 선발되지 못하신 분들이 저희 복지관에 많이 응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장애가 좀 중증이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하면서 많이 받고 네. 예. 심지어는 턱을 맞았는데 턱이 이제 부러져서 네, 네. 수술을 받고 예.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물론 저희 복지관은 떠났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네. 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돼야 된다. 복지에 대한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이 TV를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장애인 관련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곳에 가면 특수지 근무수당이라도 주고 군인 같은 경우는 위험수당 같은 거 주고 그러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근로자분들께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정부에서 좀 생각해 주면 어떨까.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좀 사회복지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일 호봉 체제라든지 급여 체제에 좀 엇나간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중앙협회 회장으로서 한번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해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복지는 무조건 향상돼야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의 입장에서 접근이 많을 것이고 장애인복지관 협회에서는 어떤 운영 주체로서의 접근이 좀 더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는 아니고 이제 사실적으로 종사자들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해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네. 물론 들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떤 그 종사자들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죠. 버디 시스템을 이제 현장에 나가시는 종사자분들이 더 많고 위험에 더 최일선에서 노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어떤 그런 체질 개선, 운영의 방식의 체질의 개선이 좀 더 필요하진 않을까. 그거는 또 사회복지사 협회보다는 장애인복지관 협회에서의 어떤 그 의견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그런 부분은 네. 사실 지역 사회로 나갈 때는 그런 네. 부분을 좀 예방하는 측면에서 네. 각 복지관마다 네.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네. 뭐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설령 그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의 똑같은 이런 어려움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좀 무거웠습니다. 그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역량 강화를 위해서요. 예. 네. 이 어떤 교육 사업 같은 것들도 장애인복지관에서 개별적으로도 하지만 또 협회 차원에서의 어떤 중앙 정부나 지방 시도 단위로 해서의 투자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또 회장님의 또 소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뭐 배우면 끝이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리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와서 네. 보면은 배울 것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각 복지관이나 뭐 지방협회나 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중앙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2016년, 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또 생명보험재단으로부터 네. 그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부터 약 한 2억 5천 정도 예산을 받아서 장애인들의 권익에 관련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일단 장애인 인권이나 권익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최고 관리자 부터 시작해서 그 이에 사무국장, 올해로 이제 팀장 이제 해외 연수가 있는데 해외에서 어떤 그 장애인 복지의 어떤 실태나 복지의 어떤 그 서비스 전달 체계나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올 수 있도록 해외 연수도 추진하고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올해는 또 새로운 이제 그 요즘에는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또 모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고 관리자들, 즉 관장님이나 이제 또 나아가서는 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 중심의 어떠한 그 교육도 올해는 좀 생각하고 있고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해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 일환으로서 보수 교육을 복지관 관장님들 대상으로만 해서 좀 질 높은 교육을 실시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참여율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국장도 작년에는 관장만 했는데 올해는 국장도 보수 교육을 우리 연수 내에서 포함시켜서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을 좀 더 거기서 이렇게 역량 강화를 하게 되는지 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4차 산업에 따른 그 복지의 어떤 장애인 복지의 어떤 서비스의 어떤 그런 측면을 이제 그 사람 중심. 요즘에 이제 뭐 현 정부에서도 뭐 사람 중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어떤 이게 모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사람 중심, 그러니까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은 개별화 계획이라든지 또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또 다양한 그 4차 산업에서의 또 그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교육을 좀 해볼까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좀 다시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가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관장님으로 또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신체적 어떤 그 제한 때문에 마음대로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뭐 어떤 지방 여행조차 여수라든가 부산 이런 데를 못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행 지원 사업이라든가 뭐 여가 문화 사업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접근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장애인 분들한테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문화 여가 관련돼서는 지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매우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협회에서는 문화여가 사업으로 해서 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해 있는 진흥원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문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 중증 장애인 분들에게 여행은 참 어떻게 심지어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정말 그 바다가 보고 싶은데. 바다를 보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바다를 모시고 갔을 때 너무나 행복해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항상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복지관에서는 아마 개별적으로는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미약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협회에서는 이번에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에 공동모금이라도 지원받아서 2박 3일 일정으로 이제 그 지역에 관광도 하고 또 동계올림픽에 가서 응원도 좀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패럴림픽도 진행이 되는데 패럴림픽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함께 하려고 지금 공동모 예산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예산이 굉장히 미약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증 장애인분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좀 더 그 개발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중앙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민간 복지단이나 뭐 기업에서도 참여를 해서 지원해주면은 아마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다가 보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한테 바다도 보여드릴 수가 있고 또 뭐 해외여행을도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못 가는데 그런 분들한테 여행도 좀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예산을 좀 넉넉히 주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분들의 여행을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과거에는 장애 유형별로의 어떤 협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이 복지관 중심으로 돼서 그렇다 보니 이 어떤 장애인 복지관 아니면 일반 노인 복지관 이런 복지관 단위로의 어떤 힘이 더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 단위로서요. 예. 거기에서의 그 장애인 복지관 협회의 또 회장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고 그 책임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지금 방금 얘기했던 어떤 그 정책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예.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그 기존의 지역사회에서의 그 역할은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동안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삶의 질을 상당히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 복지법 안에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네.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 중에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여행이나 뭐 관광이나 뭐 관광 여행, 뭐 여가, 네. 뭐 체육 등등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시됨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네.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집행한다면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안에 장애인 복지관의 어떤 역할에 네. 대한 부분을 좀 더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순서의 이야기에서 가장 어떤 회장님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이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을 좀 명시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이끌어가겠다. 네. 예, 그 어떤 또 중요한 공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만큼 또 중앙 정부에 만약에 명시가 됐을 때 감시 또한 굉장히 심해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감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평가에 좀 더 어떤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이 허투기에 쓰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복지관 내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행여라도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런 복지관은 저는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지금도 이제 각 구청에서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네. 장애인 복지관을 1년에 한 번씩 감사가 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예산을 전행했다든지 횡령했다든지 그런 제가 이제 소식은 그러한 관련된 정보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는 필요하고요. 구청에서 오는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지원된다라면 그런 감사가 좀 더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도 수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장애인 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의 있는 이유라고 할까요? 네. 역할이라고 할까요? 네. 지역사회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관장님들이 아마 이의를 달지 않겠는가 회장으로서 네. 한번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예.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제 장기 목표 계획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예, 이제 거의 끝마무리가 돼가는 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협회 이제 회장으로서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모든 기업이나 정부나 해서 4차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도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보다 더 네. 진실되게 장애인 복지 주체가 누군가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복지법을 일단은 개정을 하고 거기에서 사람 중심의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제도 개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평가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든다면은 그 중복된 서류 만들기, 예, 또 이런 부분 때문에 평가를 그 맞이하는 그러한 그 해가 되면은 뭐 업무의 과중에서 굉장히 시달리고 심지어는 나의 평가 때문에 그만두겠다. 평가를 앞두면은 그 전에 이제 퇴직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평가에 대한 그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또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든지 장애인 건강법이라든지 또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는 다양한 법이 지금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기도 하고 또 향후 시행돼야 될 그러한 그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제 임기 중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복지TV께 정말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사실 그 지역사회 안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복지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까운 이웃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잊지 마시고 주변에 또 아니면 어려움에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계시면은 주저없이 우리 복지관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하면은 지금 많은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이 홍보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그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100% 다 충족시킬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은 복지관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과 배려 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